증시 대담 프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내 주요 이슈에 따른 대응 전략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힘들고 특히 또 국내 증시는 2,900을 넘나 했더니 지금 2,700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 간밤에 그래도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해줘서 오늘 증시 조금 그래도 힘을 내줄 것 같긴 하지만 그 안에서 좀 모멘텀과 어떤 리스크 요인을 잘 찾아봐야겠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이 그림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2,900선에서 좀 밀려오는 동안에 주요 투자자,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느 업종에 좀 소위 말해서 매수 그리고 관심을 뒀는지를 차트로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외국인 같은 경우엔 조선 업종에 상당한 눈독을 들였습니다. 최근에 조선업종 트럼프 트레이딩이다. 그리고 2분기 이후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어떤 시각이 부각이 되면서 조선업종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 강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건강관리, 금리의 인하 시점이 다가오고 실질적인 9월 금리 인하 베팅이 100%에 이르기 때문에 성장주로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이 외국인들로서는 조선과 건강관리 쪽으로 매수가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조금 매도를 한 반도체를 잘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마 또 기관의 반도체 매수가 힘을 발휘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쨌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리고 밑에 모멘텀으로는 기계와 건설은 이제 금리 인하, 한국은행도 이제 8월에 빠르면 금리 인하할 수 있다. 그리고 기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방산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을 이렇게 잘 보면 조선 기계 같은 이제 방산이나 트럼프 트레이딩과 관련된 이슈 내지는 건강관리나 건설처럼 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모멘텀 내지는 매크로 변수에 따르는 수혜를 찾아간 그런 흐름이 최근 7월 동안의 흐름이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지 시점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증시 대담을 통해서 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증시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그래도 미국 지향이 네. 좀 올라주긴 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좀 한 1주일, 2주일 가까이 정치적인 변수라든지 여러 가지 노이즈가 좀 있었는데 결국은 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조금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네. 있고 우리나라 실적, SK 하이닉스도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2분기 실적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코스피의 구원 투수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 뭐 당장 단기적인 최근에 나온 변동성들을 잡아줄 만한 건 사실 실적밖에는 그렇죠. 없죠. 네. 없습니다. 결국은 주식 투자하는 이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 이제 주가는 이제 실적의 함수기 때문에 결국은 뭐 위아래로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좋은 기업들, 좋은 실적을 내는 회사들은 실적을 따라간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네. 다만 최근에 2주 정도의 흐름은 사실 트럼프의 피격 사건도 그렇고 그렇죠. 민주당의 바이든 사태도 그렇고 네. 뭐 과거에도 몇 번 이런 사태라기보다는 이렇게 그동안 겪지 못했던 사태들을 많이 겪어보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최근에 일련의 두 사태들도 우리가 사실 크게 겪어보지 못한 그렇죠. 그런 사태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런 대선과 관련된 선거와 관련된 구도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변동성이 연말에 가서 어느 정도 미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앞당겨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예상치 않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더 크게 다가온 것 같고요. 네. 뭐 어떻게 보면 미리 예방 주사를 맞고 있는 듯한 모습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선제적으로 조정을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관련 섹터들이 선제적으로 변동성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나오는 부분들, 그러니까 예상대로 좀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상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었던 것처럼 예. 예상되었다면 이 정도의 변동성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한 서너 달
먼저 앞서서 좀 시장의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다들 투자자들이 약간 조금 뭐 선제적으로 또는 과격하게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최근에 금리나 달러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뭐 엄청나게 주식시장 변동성 대비해서 변동성을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예. 결국은 뭐 금리 인하가 최근에는 다시 또 그 이제 인플레이션 컷이 아니고 이제 좀 리세션 컷이다라는 뭐 이제 전망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매크로 이슈라기보다는 예. 지정학적인 리스크 또는 이런 선거와 관련된 돌발 변수와 관련된 리스크로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하이닉스 실적 잘 나오겠죠. 삼성전자 실적 잘 나왔던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도 좀 기대되는 부분들인데 다만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면서 자국 우선주의 가면서 조금 이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리턴이 나올 수 있을까? 그 부분들은 사실 조금 지나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예방 주사라는 측면에서 네. 본다면 조금 쉬면 또 멀리 간다 이런 얘기들도 네. 있고 그런 측면이지 않을까. 일단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이번 주 내내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네, 계속 있죠. 뭐 테슬라도 나오고 SK 하이닉스도 나오고 이런 실적 시즌이 뭐 구원투수 역할을 조금씩은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모멘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프리뷰에서도 좀 보여드렸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매매 업종이 조금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외국인 네.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을 상당히 많이 샀고 네. 기관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를 좀 소위 말해서 걷어들이는 과정이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느 쪽에 좀 방점을 둬야 될지 네.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업황 극과 극에 있는 업종입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는 그리고 이제 그 틈새를 치고 올라오는 부분들이 뭐 조선이나 방산 이런 그렇죠. 쪽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반도체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JP 모건에서도 이제 한국 반도체에 대한 목표 주가를 좀 낮추고 3분기부터는 이제 좀 상승률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전망의 리포트를 나오면서 어제 반도체주가 내내 밀리는 그런 양상도 좀 있었습니다. 실제 사실 지금 반도체는 업황이 언제 꺾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2차 전지는 업황이 언제쯤 돌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완전 양극단에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당장은 신규로 진입하는 플레이어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반도체 쪽에 조금 더 기대를 보는 게 더 낫다라고 반도체.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아직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확인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좋게 나올까, 뭐 선반영에서 먼저 움직인다면 좋겠 하겠습니다만 예. 이미 다른 쪽의 섹터, 다른 쪽 섹터에 기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추가 매수나 소위 말하는 물타기는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AI 반도체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들, 그러니까 어제 반도체 주가가 밀리니까 아직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혜를 보지도 않았는데 반도체가 벌써 무너지느냐? 그런 이제 반론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가가 꺾이면 모든 악재가 한 번에 나오는 법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증명해 가야 되는 시간이 올 하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는 뭐 엄청난 투자에 이은 과연 빅테크들이 투자한 부분들을 과연 그 돈으로 회수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AI 반도체의 실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남았다.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이 더 편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이슈가 재등장하면서 계속 이제 안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는 저가 근처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섹터 포함이긴 합니다만 어제 한 신저가가 300여 개 종목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시장의 심리가 내려가는 종목은 확실히 더 많이 내려가는 종목들이 더 생기는 심리적으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실질적으로 뭐 조선이나 방산이나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또는 미국의 공장을 있거나 미국의 공장이 있거나 또는 미국에 좀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미국 쪽과 이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기업들 있죠. 그런 쪽에서 매매를 하신다면 차라리 그런 쪽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말씀은 주시긴 했지만 지금 미국 현지 생산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트럼프 트레이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랄까요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중립 이상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네. 업종에 대한 찾기 이런 네. 업종 찾기가 시장 내에서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는데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뭐 트럼프 뭐 2.0에 대한 네. 전망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현 시점에서 미국의 대선에 관련해서 우리가 대응 전략 어떻게 네. 가져가야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봐요? 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라고 하면 트럼프 관련 수혜주를 찾는 게 사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길이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주식을 안 하다가 이번에 주가가 떨어져서 주식을 해볼까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리스크 관리가 더 먼저일 것 같아요. 리스크가 왜냐하면 먼저다. 미국 시장 내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딩이 조금 더 잘 먹힐 수 있습니다. 본토니까. 근데 그렇죠. 한국 시장은 항상 유탄을 맞는 부분들이 항상 많죠. 맞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딩을 할 수 있지만 그 수혜가 사실 미국 현지보다는 좀 덜하는 부분들이 많고 여차하면 이제 좀 주식 자체를 조금 규모 자체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시기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우리가 이제 어차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니까 어차피 지금은 과거에 2017년, 18년대 때와는 사실 조금 다른 분위기긴 합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중국이 훨씬 더 많았고 맞아요. 이제는 이제 미국 비중이 더 많기 때문에 예. 그때와는 좀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처럼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미국도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넘어가고 빅테크에서 경기 민감주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했지만 빅테크에서 경기 민감주로 이제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제 우리나라가 이 부분을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 사실 저도 확신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의 중소형주들은 미국에서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주식들이고요. 맞아요. 미국에서 중소형주들은 정말 2조 시가총액으로 2조 3조 되는 기업들도 꽤 많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연 그럴 것이냐에 대한 것은 아직은 의문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형주 위주의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트럼프 관련 주식들 뭐 계속 많이 있습니다. 건설이나 유틸리티 같은 금유틸리티 같은 뭐 경기 민감 주식들 그리고 최근 이제 약가 인하와 관련된 헬스케어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다른 대형주들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금융주하고 그다음에 대형 헬스케어 뭐 맞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던가 유한양행 같은 그런 종목들은 긍정적인 또 흐름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힌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 섹터들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중소형주는 사실 또 금융주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네. 우리나라도 근데 또 금융하고 헬스케어, 건설 같이 이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이 그래도 좀 잘 버티고 두각을 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상반기에 화려했었던 업종 중에 하나인 이제 자동차. 네. 밸류업 프로그램 그리고 수출로 어떤 모멘텀을 상반기에 받았었는데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조금은 뭐랄까요 모멘텀이 좀 둔화된다라고 하나 현 시점에서 자동차를 꽤 많이 들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자동차가 이렇게 좀 힘이 들 때 비중을 좀 늘려놔야 된다라는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동차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30만 원 근처에서 25만 원 정도까지 내려왔죠. 한 5만 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맞아요. 29만 9,500원에서 기아차도 뭐 좀 조정을 양상을 좀 겪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평선 지지선에 다들 이제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사실 이제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자동차 그리고 어제 시장을 그나마 좀 받쳤던 금융지주들은 결국은 우리가 2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밸류업 하면 콕 찍어서 이 두 가지 섹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부분들도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이슈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제 미국 현지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자동차와 관련된 뭐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최근의 변동성은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밸류업과 관련돼서 이 두 가지 섹터들은 계속 저는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항상 실적, 저평가, 주주 환원 뭐 이 세 가지 삼박자 모두 다 갖춰진 섹터가 이 두 가지 섹터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이 시장의 전반적인 그냥 변동성 구간 또는 약간 대세 하락이 아닌 그냥 변동성에 염두에 둔 그냥 약간의 조정이다라고 판단을 봤을 때 지금부터 사실 손익비가 높은 종목들은 자동차 섹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말에 이제 그 밸류업과 관련된 개정안 그리고 연말에 국회에서 이제 안건 통과 관련된 내용들 하반기에 ETF 밸류업 ETF 이런 수급적인 이슈까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자동차 주식이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상. 근데 지금 정도의 가격대면 기다리면 충분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좀 더 밀리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이슈는 7월 달에 조정이 있으면 좀 관심 갖고 보셔야 될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좀 현대차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 좀 조정을 받았죠. 10% 네. 가까이 아니면 또 이상 받았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고 실적 자체가 뭐 탄탄하기 때문에 7월에 조정을 받는다면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얘기 주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번 주 실적 시즌도 많고요. 좀 챙겨봐야 될 이벤트도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응전을 가져가야 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주가 종목이 속출했고요. 네. 최근에 보면 이제 신용장부가 계속 높아진 상태였는데 결국은 시장이 밀리니까 반대 매매가 나오는 시간대에서는 여지 없이 조금 세게 나오는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전 내내 반대 매매가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오전까지도 뭐 미국 시장이 반등했습니다만은 어제 이제 후폭풍이 조금은 저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수혜 찾기보다는 지금은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제일 상단에 두시고요. 내가 생각하는 손절 라인이라던가 추세대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이탈했을 때는 뭐 장기 투자로 나는 버티겠다라고 하시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만 분명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중 조절이나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1순위에 두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장품 섹터들이 어제 그나마 아모레퍼시픽을 필두로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 네. 오늘은 조금은 상대적으로 어제 약했던 종목들이 좀 튀어오르고 그렇겠죠. 좀 조정이 나올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조선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트레이딩, 순환 매장이 계속 되기 때문에 이런 뭔가 시장과 박자를 좀 선제적으로 타는 그런 트레이딩이 좀 하시는 분들은 그런 트레이딩 좀 심리를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2분기 실적 양호할 종목들 이제 화장품이 먼저 반등 나왔던 것처럼 자동차, 반도체, 방산 이런 쪽은 시장에서 가장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실적도 기대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기회 찾아보신다고 하면 시가총액 너무 작은 것들은 어제 호가들 보면 조금의 매도만 나와도 그냥 쭉 빠지고 그런 밀려버리죠. 부분들이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대형주 이상에서 저는 매매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게 어제 시장에서 한 축 담당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조금 작은 걸로 내려간다면 바이넥스, 그다음에 뭐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까지 이렇게 챙겨 보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와 섹터까지 잘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